나 저거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 고객님? 있는 것들을 더 한다니까.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쟤는 기부야 거의.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최근 시즌2로 돌아온 더 글로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주인공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직관적인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이 매력적인 드라마죠. 좀 전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라는 말이 나오죠. 저 말만 본다면 마치 스튜어디스인 최혜정과 화가인 이사라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것 같죠. 오늘 주인공은 소득세입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세, 더 나아가 종합소득세까지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소득, 개인이나 법인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은 재화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라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이 열거돼 있죠. 슬롯머신부터 로또, 경마, 심지어 뇌물까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실상 개인이 얻는 소득엔 죄다 소득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보통 원천 징수됩니다. 세전 월급, 세후 월급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주는 거죠.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 원천 징수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보다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 소득을 집계하고 소득 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원천 징수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추징하기도 하고 환급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았다고 기뻐할 이유는 없죠. 그냥 자기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행히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의 기준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해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특정한 사업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부터 프리랜서까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지급하죠. 기타 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부터 복권, 경품권, 창작품의 원고료, 인세, 강연 같은 인적 용역까지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 통해 바로 가져가지만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식대, 차량 유지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꼭 챙겨서 받아야겠죠.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일해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일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가 미리 낸 금액을 토대로 매월 또는 매연도 등의 단위로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연금계좌나 연금상품으로 얻는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연금소득 역시 금융소득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연 1,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원천 징수로 가져가고 연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 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포함되게 되면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양도소득은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을 말합니다. 보통 세금 중에서 가장 크게 내게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매년 개정이 될 정도로 변화무쌍한 친구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알아봤는데 이사라가 말한 종합소득세도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사라가 말한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른 항목에서도 세금을 내는 세계인 거죠. 원래대로라면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금융,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만 5월에 종합신고를 하는 형편이죠.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근로소득 말고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 셈이죠. 더 글로리라는 작품에서 최혜정과 이사라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절묘한 대사였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경제나 금융 관련해서 공부하게 되면 투자에 집중해서 공부하기 마련이죠. 이번 소득세 영상처럼 투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분야를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경제 관련 용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한참 걸리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은 경제 관련 지식이 모여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